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오늘 한양대 2017년도 모의논술 2차 문제 문제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의 어떤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에 많이 벗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스타일은요, 과거에 한양대가 가지고 있던 문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많잖아요. 요구하는 바가 많으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낍니다. 근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반영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합격을 해요. 오히려 논술 문제가 어려운 건 어떤 논술 문제냐면, 논제에서 요구하는 게 몇 개 없는 대학들, 대표적으로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요구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요구사항, 핵심되는 쟁점들을 내가 스스로 설정해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논술을 처음 하는 학생들은 요구하는 사항이 적은 대학이 쉽게 느껴져요. 근데 일정 정도 올라가잖아요. 요구하는 사항이 적으면 그만큼 내가 많은 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때는 주어진 것만 딱 정확하게 답을 해도 좋은 글, 합격하는 답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적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는 글쓰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죠. 일단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가의 이름 부르기와 나의 정치적 올바름이 전제하는 언어 간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네요. 그죠? 무엇과 관련시켜서 다의 기억 니은의 입장과 관련지어서. 그러면은 요구하는 거 넘버링을 해볼게요. 가의 이름 부르기를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의 정치적 올바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언어 간의 공통점이죠. 그죠? 그 공통점을 어때요? 기억 3번이니까 이거 4번이네. 기억과 니은과 관련지어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만 요구하는 사항이 6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글을 쓴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오겠네요. 무엇을 서술하는 거예요? 간어의 언어 간의 공통점입니다. 언어 간의 공통점을 서술하는 거. 공통점 서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의 기억과 니은과 관련지어서 서술하는 게 한 덩어리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라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택하여, 단어 중 하나를 택하여 이렇게 뭔가 하나를 택해서 서술하라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제시문에서 관련된 제시문에 나온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거니까 이 단어를 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해서 제시문에 나오는 개념,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과 관련해서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하나를 택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택해야죠. 택해서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비판하세요.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제안하고, 그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치적 올바름의 의의와 한계를 밝혀라. 야, 묻는 말이 11개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1번 문제를, 첫 번째 덩어리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정치적 올바름. 이름 부르기에 전제되어 있는 공통되는 어떤 지점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정치적 올바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와 한계를 정확히 논술하는 것. 결국 두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엇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나요?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그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해서 단어를 택해서 비판하면서 뭔가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는 겁니다. 자, 전체 글이 무엇을 중심으로 글을 써야 되죠?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해서 1200자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 올바름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뭔가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해서 단어를 택하고, 앞부분에서도 이름 부르기와 정치적 올바름의 공통된 점을 찾는 거죠. 이 문제는 학생들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해서 그 낯선 어떤 개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언어들의 한계와,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주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티를 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안정권에 들어가는 글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에서 이름 부르기. 자, 이름 부르기와 정치적. 가에서 이름 부르기는 뭐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뭐예요? 대상을 뭔가 인식하는 행위죠. 그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기 전과 후가 달라지잖아요. 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인식이 안 되는 존재였다면 이름을 보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이 행위는 뭐죠?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나를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나 제시문을 보면 정치적 올바름을 줄여서 PC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뭔가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나 운동을 가리킨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은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배제하자. 편견을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는 어찌됐건 언어와 연관되어 있네요. 그죠?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인식하고 언어가 어때? 편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가나는 공통적으로 뭘 담고 있죠? 가나는 공통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언어가 인식하는 도구다. 언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즉 가나가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언어과는 어때요? 언어는 인식의 수단, 도구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언어의 공통점을 다의 기억, 니은과 연관지어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그럼 다에서는 뭐가 나와 있죠? 다를 봅시다. 다를 한번 보면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글이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면 기억이 뭔가요? 언어가 사고보다 더 중요하다. 언어와 사고가 있으면 우리는 사고가 아니라 언어가 있음으로 해서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죠? 이 입장은 언어는 사고와 행동, 지식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식은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기호를 이제 매개될 수밖에 없는데 언어가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언어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요 말은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무지개를 어떤 나라는 7개로 생각하고 어떤 나라는 13개로 생각하죠. 그 무지개가 몇 개인지는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는 밖에서 눈 온다라고 하지만 에스키모인들이 눈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왜 그렇죠? 그 나라의 언어들은 그렇게 구별하고 구분하는 디테일한 언어들이 이미 자리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눈은 무엇이고 이 눈은 구별하면서 세상을 인식하죠. 즉 언어가 있음으로 해서 어때요? 무지개의 종류가 7가지가 됐다, 13가지가 됐다, 달라지는 거고, 그죠? 눈도 여러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언어의 문제는 논술에서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결국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다의 기억은 언어가 더 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니은은 봅시다. 이에 비해 니은은 사고가 언어보다 더 중요하며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사고가 더 중요하다. 이것도 같이 쓸까요? 언어와 사고가 있으면 사고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 도식에 부합하는 형태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유기체의 인지도식이나 지식의 구조를 환경적인 상황이나 압력에 부합하도록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때 이 입장은 이러한 과정이 언어와 무관하다고 본다. 어때요? 환경적 상황이나 압력에 우리가 사고를 변형하잖아.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그죠? 우리의 어떤 환경의 결과, 우리의 사고가 형성되고 그 결과 어때? 언어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먼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 가나에서 정치적 올바름과 이름 부르기가 전제하는 건 뭐예요? 언어가 인식의 수단이다, 도구다 하니까 요거는 무엇과 연결되죠? 기억과 연결되네요. 그죠? 즉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니까 어때? 언어가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은
편견을 가진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인식된다라고 하니까 언어가 없으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언어를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어때? 의미 없는 존재였잖아. 그죠? 결국에는 관련지어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가 나는 이런데 다에 나타난 기억과 니은 중에서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된다는 것과 연관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요것과는 연관이 안 된다. 요것과는 연관이 안 되고 이것과 연관된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앞부분은요, 뒷부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잖아. 그래서 1200자를 생각한다면 앞부분을 저 같으면은 한 300에서 400자 정도로 쓰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즉 가나 다를 이해했냐 이해하지 않았냐 요것만 묻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해서 뒷부분을 한 900에서 800에서 한 900자 정도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뒤에서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해서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디테일하게 묻는 게 뒷부분에 있잖아요. 어디에서 변별이 될 것 같아요? 1번 앞부분 덩어리에서 변별되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택하여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 단어의 함의를 비판하라. 자, 그러면은 어떤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거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언어를 써야 되는데 뭔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써봅시다. 단어가 뭔가 결성 과정이네요. 결성 과정. 결성 과정. 요거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 소년 가장, 소년 소녀 가장, 뭐 청년 가장 이런 말 쓸 수 있잖아.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죠? 성인 중심의 사고방식.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다. 뭔가 결손되어 있다. 부모가 없으니까 미흡한 존재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성인 중심의 사고방식이 들어있습니다. 어때요? 어떤 편견이 들어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뭐 소년가장, 천년가장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소년가정, 뭐 소녀소녀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미망인. 미망인에는 미망인.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여성, 남편이 죽으면 어때요? 마누라도 옛날에는 같이 죽었거든요. 그죠? 같이 묻혔죠. 근데 아직 따라 죽지 못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냐?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담겨있네. 남성 중심의 어떤 편견이 담겨있습니다. 이 미망인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뭔가 좀 괜찮게 바꾼다면 그냥 누구누구의 부인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아니면 아내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조어를 말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홀로 사는 여자 뭐 아니면 홀로 사는 부인 뭐 이런 식으로 뭐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되고요.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달려있죠. 상경은요. 상경. 지방을 무시하고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이 담겨있네요. 서울 중심. 뭐 대도시 중심의 사고방식이 담겨있습니다. 상경 뭐 서울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뭐 서울살이 뭐 이런 식도 괜찮네요. 뭐.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애완동물에는 뭐예요? 동물을 장난감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담겨있죠. 그죠? 동물을 가지고 노는 뭐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죠? 인간 중심주의가 담겨있네요. 동물을 그 자체로 존중하지 않는 혼혈가정. 혼혈가정에는 뭐가 담겨있죠? 혼혈가정은 뭐 다문화가정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죠.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나요? 혼혈가정에는 어떤 순혈주의가 담겨있죠. 민족주의. 순혈주의. 민족주의. 뭔가 피가 섞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혼혈. 순수한 피가 있고 순수하지 못한 피가 있는데 어때? 순수하지 못한 피가 섞여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진국. 후진국. 요거는 뭐가 담겨 있어요? 후진국. 선진국 중심의 사고방식이잖아요. 뭐 개도국이라고 바꾸면 되죠. 개발도상국. 선진국 중심.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후진국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런 말들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편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편견. 그 편견은 어떤 거예요? 선진국이 뭔가 잘 사는 나라 중심, 성인 중심, 남성 중심, 그죠? 서울 중심, 인간 중심, 어때? 순혈주의, 민족 중심, 그죠? 순수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편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제안해라. 방금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만들어내도 되고요. 원래 있는 단어면 있는 단어도 제시해도 괜찮습니다. 제안해보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그 결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결손 가정이다. 그러면 소년 소녀 가정이다. 아니면 가장 혹은 소년 소녀 가정 아니면 천년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가장 뭐 가정,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의의와 한계를 논술하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언어에 있어서의 편견이죠.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한 거야? 편견이 빠진 올바름이 들어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는 거죠. 올바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 제거되어서 올바른 언어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올바른 언어로 바꾸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도움이 되나?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죠. 자, 나를 한번 보시면요. 나의 지역이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단락 봅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운동에 대해 비판적 시선도 늘어났다. 주된 이유는 다양성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 오히려 또 다른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단어를 고르는 것에만 집착하는 이들을 PC경찰이라고 부르면서 비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PC라는 말 자체에 냉소적인 어감이 담기게 된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에서 어떤 올바름은 필연적으로 다른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뭔가 올바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을 했단 말이야. 욕을 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요? 제시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운동이 전체주의로 바뀔 수 있어요.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뭐죠? 전체주의. 전체가 똑같이 해야 돼. 전체가 똑같이 이 단어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단어를 써야 돼. 전체가 똑같이 이 단어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단어를 써야 돼. 전체가 똑같이 뭐 애완동물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단어를 써야 돼. 어때요? 요거는 사람들의 어떤 획일화, 뭔가 다양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앞부분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와 관련지에서 기업과 니언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정치적 올바름의 즉 편견에 사로잡힌 언어가 아니라 편견이 배제된 올바른 언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이렇게 바뀌면 진짜 결손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고 애완동물을 진짜 존중해 주는지 아니잖아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쓴다고 해서 애완동물이 그 개를 갑자기 존중해 주나요? 그죠? 혼혈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요. 이 문제에서 다의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은 아주 중요한 어떤 힌트입니다. 사고가 언어보다 더 중요하며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그죠? 인간은 외부적 환경을 자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도식에 부합하는 형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도 이미 가지고 있는 유기체의 인지도식이나 지식 구조를 환경적인 상황이나 압력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입장은 어때? 언어와 무관한 거예요. 즉, 우리는 어때? 경험, 체험,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고를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언어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올바름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뭐예요? 아,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어때? 이런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러면 이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냐?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처한 경험, 체험, 환경에서 사라지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편견을 주면서 말만 바꾼다고 해서 뭐 바뀌어야 안 바뀌죠. 결국에는
이 정치적 올바름은 어떤 한계를 가져요? 구체적인 실천력이 없어요. 실천력이 없어요. 뭐 말로만 올바른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뭔가 좋은 나라가 된다. 말로만 바꾼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환경이 바뀌어야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소년 가정이라든지 청년 가정,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간 이런 가장이 있다라고 치자.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얘네들이 부모가 없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럼 결손 가정이라고 부르든 소년 가정이라고 부르든 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혼혈 가정, 자, 외국인의 혼혈 가정에 대한 어떤 혼혈들에 대한 차별, 다양한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혼혈 가정이라고 부르든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든 뭐가 문제예요? 이런 말들은 뭘 해요? 차이를 은폐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불평등, 편견을 은폐하는 작용이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는 편견 혹은 불평등을 말만 바꿔서 은폐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죠? 동물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게 중요하지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야, 너네들은 말만 한다. 말로서 다 평등을 외치고 획일화를 다양성을 저어야죠. 그럼 말만 설친다는, 말로만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담고 있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이 문제가 다루고 있는 핵심은요, 정치적 올바름을 학생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얘가 정확하게 지금 사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이야. 그럼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과정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고, 이게 핵심적인 어떤 의미는 뭐며,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글을 쓰는 것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대 논술 문제는요, 특정한 주제가 딱 잡혀 있는데 이 주제와에 관련해서 아주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양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해설지에 반드시 학생들의 우수 답안들을 넣어 놓습니다. 그 답안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 글이 한 편의 완성된 글, 즉 집중도 있는 일관성 있는 글을 쓰는지를 잘 연결하셔야 돼요. 이 글을 쓰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따로 놀아요. 앞에 뚝 떨어져 있고 앞과 뒤가 상관이 없어요. 이걸 왜 물어보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그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를 결정한다면 아니다.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험이나 체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고가 언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면 좀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